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이토 히토리 씨가 쓴 부자의 인간관계로 함께 하려고 해요. 사이토 히토리 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48년 도쿄 출생한 일본의 거부입니다. 여러 해 연속 납세액 1위를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긴자마루칸이라는 회사, 일본 한방연구소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지만 일본의 최고 부자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고 있는 사이토 이토리 씨는 언론에 얼굴 등 자세한 신상이 공개되지가 않아서 괴짜 부자, 별난 사업가 등으로 불립니다. 작가로서 즐거운 마음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양립시키기 위해서 여러 권의 저서를 출판하는 등 집필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대요. 여러 권의 책이 베스트셀러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책은 부자의 인간관계라는 책입니다. 돈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럼 고쳐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변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각오하면 편하다. 남보다 나를 바꾸려 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사실 어떤 것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이란 다른 사람이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일 테죠.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이 권하는 진로와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남편의 바람기나 호색한 기질이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연세가 있는 부모님이 몸에 안 좋은 것만 드셔서 아무리 주의를 드려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사례는 찾아보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왜 항상 이런 식인 거야? 하며 하늘에 대고 화만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내가 그 사람을 꼭 바꿔보겠어 라고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를 꼭 명심하세요. 어느 경우에도 바꾸고 싶은 상대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남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쪽이 훨씬 편합니다. 덧붙여 남을 바꿀 수는 없지만 바뀌지 않는 이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것이 당신의 영혼에 있어서 최고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설사 부모, 자식, 부부간이라도 상대의 사고방식을 바꾸자 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대로 어쩔 수 없겠지. 그럼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음이 유연해져서야 비로소 상대방의 장점이 잔뜩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유연해지면 바로 파동이 변하고 그로 인해 상대의 파동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 상대의 마음과 사고방식이 갑자기 변하기도 하죠. 즉 상대는 바뀌지 않는다고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착하다고 해주면 행동이 달라진다. 세상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 중에는 심지어 만난 적도 없는 데다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당신은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럴 때면 울컥해서 자신도 그 사람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험담을 한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되어버리고 말죠. 예를 들어 지인에게 경림 씨가 네 험담을 하고 다니더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신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뭔가 착각했거나 농담으로 그런 게 아닐까? 걔는 그런 얘기나 하고 다닐 놈이 아니야. 난 걔를 정말 좋아하거든. 이렇게 절대로 상대의 험담을 인정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은 너 참 대단한데?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험담한 사람에게 가서 내 욕한 사람이 너를 칭찬하더라 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나를 칭찬했다고? 하며 깜짝 놀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을 험담이나 하고 잘못했네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본인도 바뀌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본인을 착하다고 인정하고 대접해주면 비로소 행동이 바뀝니다. 원래 그러한 생명체인 것이죠.
이솝 우화 중 바람과 태양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바람이 아무리 세게 휘몰아쳐도 나그네는 절대 코트를 벗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따뜻한 빛을 내리쬐자 어떻게 되던가요? 바람이 불었을 때와는 달리 나그네는 너무나 쉽게 코트를 벗어버리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태양과 같은 사람이 되면 험담을 하는 사람조차도 착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좋은 사람만 남기는 비법. 주변에 민폐가 되는 사람이나 싫은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은 내 주변에 이렇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서 말이야 하며 남에게 푸념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당신의 주변에 맴돌게 됩니다. 계속 강조했듯 당신은 평소에 자신이 입에 담고 있는 일을 끌어당기니까요. 쟤는 매번 폐를 끼쳐. 그 사람이 정말로 싫어졌어. 라는 말을 늘 입에 담고 살면 내일도 또 같은 말을 해야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폐가 되는 사람이나 싫은 사람을 보고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자신의 이상을 몇 번이고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이죠. 또 싫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당신 근처에 못 오게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느새 싫은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언어가 갖고 있는 마법의 힘입니다. 저는 항상 이 언어가 부리는 마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싫은 사람이 나타나도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굳이 본인이 나서서 패 끼치는 사람을 혼내주거나 그들에 대해 불평하지 않아도 싫은 사람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느냐 마느냐는 당신이 입에 담는 말 한마디에 걸려 있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언어가 갖고 있는 마법의 힘입니다. 말이라는 것에 깃들어 있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힘이라 할 수 있죠. 좋다 나쁘다가 아닌 회색지대를 인정한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때때로 놀라운 얘기를 듣곤 합니다. 나 벌써 몇 년 전부터 불륜 중이야. 부모님이 싫어서 몇 년이나 안 봤어. 그런데 이때 속으로 그건 나쁜 건데 하고 흑백을 확실히 판단해버리면 금세 상대에게 그런 건 좋지 않아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는 흑백을 확실히 나눌 수 없는 회색 지대가 많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회색 지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회색 지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넘어갑니다. 반면 남의 회색 지대에 관해서는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주변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회색 지대라고 하는 것은 실은 낮과 밤을 이어주는 저녁의 역할을 합니다. 밝은 낮이었다가 갑자기 깜깜한 밤이 되어버리면 급작스럽게 어두워지니 모두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천천히 어두워지도록 신이 저녁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준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 회색지대는 저녁과 같습니다. 즉,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 세상에는 회색지대 덕분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도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세요. 자신의 회색지대처럼 친구의 회색지대도 관대하게 받아들이시고요. 그것이 소중한 친구와 오래 사귈 수 있는 비법입니다. 네,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단점이라고 여긴 것이 재능이다. 제자들과 학창시절에 어떤 일로 혼났는가에 대해 얘기하면서 노닥거리다 보면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저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학창시절에 계속 혼났어요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사실 그 사람의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창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놀기만 하면 안 되지 라고 혼났던 사람은 놀이나 게임을 생각하는 일을 잘합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데 능숙하면 남을 즐겁게 하는 일도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넌 너무 말이 많고 시끄러워. 이런 말을 자주 들었던 사람은 활발하고 기운 좋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하는 게 특기고요. 당신은 상처를 너무 잘 받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은
섬세해서 상처받기 쉬운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장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항상 꾸중을 들었던 부분을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좋은 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하면 그 후로부터는 그것을 발전시키면 됩니다. 우선은 상대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겠죠. 본인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외로 장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누군가가 발견하고 알아주면 살아가면서 그것을 재능으로 살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핸디캡은 갈고 닦을수록 보물이 된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저는 건강해지고 싶어서 별의별 건강법을 다 시험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법이 적힌 책을 두루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전부를 살려서 만든 것이 마루칸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병약하다는 핸디캡을 최대한 살려서 마음과 몸의 건강을 추구하는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신은 그렇게 하기 위해 저에게 병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즉 그것은 신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신의 선물은 처음에는 컴플렉스나 핸디캡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우메보시, 매실을 소금과 차조기 등에 절인 일본 가정의 대표적인 반찬, 이 음식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매화나무가 되는 매실은 사실 너무 쉬워서 아무도 먹을 수 없었고 처음에는 모두 버리던 것이었죠. 그러나 누군가가 여기에 뭔가 더해보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매실을 주어 소금을 묻혀 절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메보시입니다. 일단 우메보시가 만들어지자 그것은 모두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주먹밥이나 오차즈케, 그러니까 밥을 차나 맛국물에 말아 먹는 것으로 부재료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오차즈케나 죽에서도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되었고 도시락에 넣어두면 방부 효과도 누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금세 모두가 필요로 하는 국민 음식이 된 것입니다. 신은 그렇게 사람들이 궁리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먹기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당신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발견하고 갈고 닦아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살리려고 할 때 신은 당신에게 행복한 성공이라고 하는 상을 줍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많은 도움이 되셨어요? 좋은 사람에게 돈이 모이게 하는 법, 사이토 히토리 씨의 부자 인간관계.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읽어요.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 발췌해서 또 읽어드릴게요. 좋은 책은 항상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실 것을 권유해드리고요. 스튜디오 업나잇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스튜디오 업나잇이었습니다.